자, 아이오닉의 실내 공간 활용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앞좌석은 제 신장 176 기준으로 포지션을 미리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그 텔레스코픽 기능이 굉장히 조절 폭이 넓어서 개인적으로는 원하는 드라이빙 포지션을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었고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앞좌석의 공간은 일단 충분히 넉넉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감을 가지고 있고요. 각종 계기들도 어깨를 떼지 않은 상태에서 한 손으로 다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범위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앞좌석 시트를 보시면 이 친환경 블루 드라이브 모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파이핑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습니다. 엉덩이 부분부터 사이드 볼스터 측면 부분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뒤쪽 시트에도 마찬가지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이 1열 기준으로 제가 그대로 2열로 이동을 해서 뒷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뒷좌석입니다. 일단 이 다리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무릎이 앞으로 주먹이 한 2개 정도가 더 들어갈 만큼 충분히 공간이 남아 있는데요. 많은 이슈가 됐던 부분들은 바로 이 뒷좌석의 헤드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차량의 루프라인이 B필러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아래로 점점점 하강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이닝이 점점 이마 쪽으로 가깝게 온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머리 부분 바로 위쪽 부분에 이 헤드라이너가 움푹 들어가서 공간을 좀 확보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그나마 조금 머리가 쉽게 닿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제가 이렇게 완전히 정자세로 앉게 되면 머리 뒤통수 부분이 여전히 지붕에 살짝 닿을 정도의 공간입니다. 조금 힘을 빼고 약간 장거리에서 이렇게 잠을 청하기 위한 이런 자세로 앉았을 때는 닿지는 않지만 또 이 앉은 키에 따라서 일반 평균 신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닿는 분들은 조금 생길 수 있겠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하지만 결코 이게 장거리 이동할 때 불편함을 느끼겠다라는 수준의 그런 아주 좁은 공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이 헤드라이너 뒷부분이 파져 있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이 부분 때문에 머리가 닿는데요. 이 공간 안에 실질적으로 트렁크 후드가 연결되는 힌지가 이 안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모델에는 이 힌지 부분을 조금 개량을 해서 위치를 바꾸거나 힌지 타입을 좀 얇은 걸로 바꾸면 머리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네요. 자, 뒷좌석에는 센터 암레스트와 그리고 컵홀더, 그리고 또 2열 승객들을 위한 2열 송풍구, 그리고 열선 시트까지 일단 옵션으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을 태우고 이동할 때에는 뒷좌석 활용도도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프 라이닝 부분은요, 앞쪽에도 친환경 소재를 쓴 부분이 있지만 이 아이오닉은 또 재밌게 이 루프 라이닝은 사탕수수에서 추출되어 있는 그런 성분으로 루프 라이너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설마 단 맛이 나나 해서 살짝 맛을 봤는데 달지는 않고요. 근데 뭔가 맛은 있습니다.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좀 재밌는 소재를 적용한 그런 루프 라이닝 소재가 이 아이오닉에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왜 아이오닉의 뒷자리에 머리 공간이 부족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 이 2열 시트 아래쪽에 이 하이브리드용 대형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트 아랫부분을 들어보게 되면 이 아래쪽으로 납작하게 좌우로 길게 배터리 셀이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이오닉의 어떤 설계적인 특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힙 포인트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원래 공기 역학적인 디자인을 위해서 루프라인은 낮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뒤쪽 공간이 좀 줄어드는 이런 형상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실제로 다른 차량에서도 2열 시트의 높이를 의도적으로 높여서 이 2열 승차자들에게 조금 더 좋은 이 전방 시야를 제공하는 차량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스테디움 시트 방식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2열 공간에 앉았을 때 시야는 좋지만 상대적으로 머리 공간은 조금 좁아진다 라는 게 이 아이오닉의 2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 측은 지금 이렇게 배터리를 굉장히 낮은 포인트에 위치를 시켰기 때문에 차량의 전체 무게중심이
600mm 이하로 내려가서 굉장히 좀 날렵한 운동 성능까지도 보장을 하고 전후 무게 배분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됐다라는 그런 자료를 발표를 했고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이 차량의 운동 성능을 확인해 보러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게중심이 낮아졌다고 하는 이 아이오닉의 급차선 변경 능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는 70 정도로 고정을 해 놓고요. 이게 굉장히 느낌이 특이하네요. 일단 하체가 굉장히 단단하게 조여져 있는 느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스티어링 감각이 이 전동식 치고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피드백도 충분하고, 그리고 일단 회두성이 빠르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뒤쪽이 따라오는 느낌은 약간 반박자 느린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움직임에 있어서는 깔끔하게 움직이는 걸 확인했고요. 아이오닉의 서스펜션 부분은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느낌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래 만났었던 현대 차량이 가지고 있었던 핸들링 중에서는 굉장히 부드러움과 그리고 이 좀 빠른 스티어링 반응을 절묘하게 세팅을 해놓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지금 시속 100 정도로 이 교차로를 코너를 통과를 하고 있을 때에도 크게 불안함 없이 통과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전반적인 승차감 부분은 기본적으로 서스펜션 세팅은 소프트합니다. 절대 뭐 스포티 쿠페처럼 단단하게 조율해놓은 그런 세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로어암이나 이 서스펜션의 스프링 하부 부품을 이루고 있는 이 링크류의 알루미늄 소재들을 일부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소프트한 서스펜션을 바탕으로 이 휠 타이어가 위아래로 좀 빠르게 노면의 요철들에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한 로드 홀딩력을 지닐 수 있는 그런 하체 감각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요즘에 만나본 현대차 중에서는 저는 이 차량의 세팅이 썩 마음에 드는 편입니다. 지금 시속 100, 110 이 정도를 가고 있습니다만 이 17인치의 둘두로 사이즈의 광폭 타이어를 달고 있음에도 특별하게 승차감에 그런 어떤 타이어로 인한 그 손상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하이브리드의 고속 연비, 보통 하이브리드 하면 무조건 연비가 좋다, 잘 나올 거다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계신데요. 한번 하이브리드의 연비를 얼마까지 떨어뜨려 볼 수 있을지 제가 이 차량의 좀 힘을 충분히 끌어내면서 연비가 좀 빠르게 탈 때는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듀얼 클러치의 그 매뉴얼 작동할 때의 그 반응 속도는 빠르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업시프트, 다운시프트 모두 약간 한 템포의 여유를 가지고 응답을 하는 느낌이고요. 하지만 일단 급가속이 필요할 때에는 이 엔진의 힘과 그리고 전기 모터의 힘까지 다 이끌어내게 되면서 생각보다는 이 급의 차량에서는 좀 답답하지 않게 가속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속 주행 시에 그 지금 보면이 굉장히 안 좋지만 로드홀딩 부분도 이 정도면은 아주 고급스럽게 좀 마무리를 했다 라는 느낌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아반떼랑 비교했을 때에도 승차감 부분은 이 아이오닉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실제 이 차량의 무게가 옵션에 따라서 1300kg대 후반에서 1400kg대 초반 정도밖에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몸놀림에서 좀 가뿐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이 스티어링 입력에 대한 반응 부분도
굉장히 좀 예민하게 앞머리가 따라와주고, 물론 이제 뒷부분, 꼬리 부분이 이 앞머리 움직임에 반응해서 따라오는 데까지 약간의 좀 머뭇거림은 있지만 그 느낌이 결코 그렇게 썩 불안한 기색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프트한 서스펜션에서 오는 어떤 그런 차의 무게 하중 이동의 변화 시간, 그 정도의 시간만을 좀 요하는 정도이지 컨트롤 하는 데 있어서는 불안함을 느끼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반응 속에서 제가 하나 좀 느끼는 부분은 기본적인 이 골격의 강성이 물론 이게 이 전 모델이 없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은 없지만 어쨌든 지금 이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시는 대부분의 그 운전자 성향을 만족시키기에는 충분히 강성이 차고 넘치는 수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스포티하게 몰아붙인다고 해도 이 차체 강성 부분에서의 어떤 아쉬움 같은 거는 좀 남지 않을 것 같고, 또 향후에 이 차량을 가지고 조금 더 스포티하게 튜닝을 하는 그런 유저들이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 셋업까지는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차체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연비를 중간에 다시 한번 리셋을 해보고요. 그리고 조금 출력을 내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1차로를 비워주는 이런 도로 문화가 조금씩 정착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그런 움직임인 것 같고요. 스포츠 모드로 안 보나요? 자, 지금까지 노멀 모드였고요. 스포츠 모드로 옮겨서 약간 수동으로 변속을 하면서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스포츠 모드로 놓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래도 변속 시점은 약 5,500rpm 정도에서 그 다음 단을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애킨슨 사이클 특성상 RPM을 끝까지 6,000 이상까지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실제 이 DCT와 아마 이 모터와 내연기관을 같이 엮어놓은 하이브리드 전용 DCT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뭐 회전수의 한계 문제 때문에 또 이런 세팅을 해놓은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스로틀을 열면서 주행을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연비가 8km 이하 때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배기량도 1600cc 불과하지만 결국 연비는 어떻게 운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평균 연비가 7km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달리면서는 완전히 휘발유 엔진의 힘으로만 달렸기 때문에 뭐 이런 연비가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만, 아마 이제 비슷한 상황으로 뭐 긴 그 산길을 오르막을 올라가는 경우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도 연비가 10km 이하대로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는 무조건 연비가 항상 잘 나온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은 옳지 않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자, 다시 이제 정속 주행을 하게 되면 바로 시동이 꺼지면서 완전한 EV 모드로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순간 연비는 26km, 7km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런 또 주행 상황을 넘나들 수가 있죠. 뭐 여담입니다만 디젤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도 이렇게 풀스로틀로 좀 스포티한 주행을 계속 지속하게 되면 2000cc급 디젤 엔진이라고 해도 연비가 뭐 10km 혹은 그 이하로까지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본인의 운전 스타일이 일단 그 차의 연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그 공익연비로 제시되는 수치 자체는 사실 그 숫자 자체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이 차량과 저 차량의 상대적인 연비의 우위를, 그것도 뭐 아주 절대적인 차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상대적인 그 테스트 조건에서의 비교값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연비가 공인연비가 리터당 20km가 나오는 차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몰았을 때 그 연비가 나올 것이다, 이거는 전혀 현실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뭐
매일매일 바뀔 수 있는 운전 스타일, 또 도로 조건, 기온, 기후 이런 거에 따라서 연비는 굉장히 천차만별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연비왕 4년 우승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팁을 드리자면 운전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게 이 연비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아이오닉 오늘 한번 하루를 쭉 이렇게 타봤습니다. 정말 기대 이상의 성과물이라고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하이브리드 전용 모델로 개발을 했고 새로운 파워트레인, 그리고 또 듀얼 클러치와 모터와 엔진의 병렬 타입이라는 독특한 구조, 이런 구조를 이용해서 전반적으로 동력 성능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연비도 직접적으로 지금 프리우스 4세대가 아직 국내 론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맞대결을 한번 붙여보면 좋겠지만, 일단 필요한 경우에 막히는 시내 구간에서도 20km대의 연비를 찍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장거리 고속 주행에서도 20km대 연비 이상을 낼 수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속 성능 부분도 사실 저는 12초대 남짓을 기대를 했었는데 최고 기록은 10초대 중반 정도를 기록했으니까 일단 몸놀림도 가뿐하게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차량이 조금 더 연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하나는 현재 이 6단 DCT의 변속 패턴입니다. 지금 이 3단, 4단, 5단, 6단까지 속도가 올라가는 그 변속이 되는 시점들을 보면 통상적인 다른 6단 미션의 차량보다 조금 더 RPM을 낮은 단수에서 오래 물고 있다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실제 속도가 85km에 다다르고 있지만 아직도 6단에 걸리지 않고 5단으로 굳이 물고 주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시프트 업 패턴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빠르게 당겨준다고 한다면 실제 오늘 체험한 이 연비보다 조금 더 빠른 연비를 더 나은 우수한 연비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EV를 강제적으로 쓸 수 있는 EV 전용 드라이브 모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별도의 이 주행 버튼으로 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시프트 레버에 별도의 칸을 하나 만들어 준다든가 해서 배터리가 충전량이 좀 충분하다면 엔진의 개입을 완전히 최소화시켜서 본격적으로 전기 힘으로만 일정 거리를 달릴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라는 것도 하나 조금 안타까운, 좀 아쉬운, 그리고 또 향후 모델의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를 제외하고 전반적인 상품성은 일단 현대가 처음 개발한 이런 아이오닉 모델 치고는 이 정도면 기대 이상이다라는 느낌이고요. 승차감도 우수하고 외부 소음도 이 세그먼트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잘 좀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옵션이나 휴먼 인터페이스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다 좋고, 그리고 일단 저는 국산차스럽지 않은 좀 이런 독특한 스타일링에서도 좀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아이오닉의 느낌을 오늘 살펴봤고요. 저는 지금까지 아시아투데이의 레이싱 드라이버 강병희였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매하시려는 여러분도 혹시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엔진의 출력 그리고 모터의 출력이 보통 따로따로 표기가 되는데요. 그 두 개의 출력의 합산 출력이 이 차량의 총 출력과 가끔 숫자가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오늘 타본 이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도 엔진 출력은 105마력, 그리고 모터의 출력은 43.5마력입니다. 이 둘을 합했을 때에는 148.5마력이 나와야 맞지만 실제 이 차량의 시스템 총 합산 출력은 그거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141마력입니다. 왜 이런 그 합산이 좀 다른 일이 생겨날까요? 그 이유는 그 최대 출력이 나오는 각각의 회전수가 엔진과 전기 모터의 그 회전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엔진이 최고 출력을 내는 포인트에서 전기 모터도 최고 출력이 동시에 나온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두 개 합산된 거가 시스템 총 출력과 동일하게 나오겠지만 실제로 전기 모터가 최대 효율을 발휘하는 구간, 그리고 이 엔진이 최대 효율을 발휘하는 구간이 미묘하게 회전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의 총 출력에서 그 숫자가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요, 어차피 여러분들 엔진 최고 출력은 그 6000rpm 이런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영역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구간 1500rpm에서 뭐 2500rpm 사이, 그리고 그 구간에서의 전기 모터가 내줄 수 있는 토크,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운전 성향에 잘 맞는 출력을 내주느냐,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시는 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